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의 가격부터 추매로 그리고 좀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의 가격이 참 싼 가격이다.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다시 급락 상승의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테슬라의 가치를 믿는다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자고 일어나니 또 새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게 테슬라예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프리스에서 목표가 1,400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마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먼저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있는데요. 나스닥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2.33%. 네, 나스닥이 급락이 있었다. 아무래도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결과가 있었죠. 아무래도 뭐 그간 테이퍼링을 150억 불씩 유동성을 줄이기로 했던 것을 300억 달러로 인상을 했죠. 그래서 두 배의 속도로 유동성을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렇게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볼 수 있었겠죠. 연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게 실제로 이러한 결과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간에 이제 나스닥 특히 테크 주식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유럽과 일본 이런 데도 지수가 좋았는데요. 오늘 미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아시아 쪽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었죠. 이 121선, 이 갈색선이 생명선이나 나스닥에. 그래서 저번에 이제 10월 달에도 이렇게 두 번 찍고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번에 이제 12월 초에 한번 이렇게 찍었었죠. 12월 한 3일과 12월 4일이네요. 이때 한번 찍었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는 게 좋다 했는데 정말 이제 다시 찍고 있습니다. 121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크게 빼는 하루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다 뭐 소위 말해서 개미 털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같이 그 하락을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테크주들을 오늘 상당히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개미를 한번 털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죠. 지금도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가 활발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금리 인하 같은 게 이제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또 급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시장에서 더 크게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체계적 위험이 나온다면 나스닥 지수가 약 이 정도까지 14,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7월 달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고 올해 10월 달에도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게 한 14,000포인트 초반입니다. 14,000 한 17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가까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겁니다. 크게 흔들어 놓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장기 투자 오래 하실 거면 현금을 한 30%는 항상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그 30%를 활용하고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맞출 수 없다. 피터 린치 같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못 맞추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하죠. 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맵을 보시면은 위아래로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위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들은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포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역자 모양이 있는 주식들이 지금 다 초토화 상태다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늘 좋았던 영역은 대형 은행주입니다. 어제는 안 좋았었죠. 어제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대형 은행주들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연준의 발표가 오늘 이렇게 반영이 이제 된 결과죠 이게. 그래서 은행주들은 오늘 좋았고 테크주들은 오늘 안 좋았다. 그리고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아직도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부스터샷 맞으면 더 어, 면역이 좋아진다 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기 방어주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예, 통신주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담배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주식들은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뭐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기준에서는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잘 안 올라요. 이런 애들은 안 오르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아직 뭐 미래를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오를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오히려 저는 더 안정적이나 변덕은 심하지만 제가 어저께 태순이 대시기 얘기해 드렸죠. 변덕 심한 애들 그래도 이렇게 잘 오른다.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지 경제적 자유 성취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변덕스럽게 다르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에 속해 있는 이런 대형 주식들도 변덕스러우니까 시장이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테슬라 상승의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소설이죠. 소설인데 한번 그래도 차트에 기반해서 한번 짜 보았습니다. 테슬라 상승의 시나리오를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 12월 달에 급상승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10월 달에 이렇게 급상승이 있었죠. 10월 달, 11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과 좀 유사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 선은 200일선이에요. 200일선을 저는 생명선으로 테슬라 주식의 200일선은 생명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 5, 6월 달에도 121선을 딛고 테슬라가 잘 올라갔습니다. 201선을 딛고 테슬라가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한번 올해 한 3월달, 4월달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던 모습이 이렇게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800, 한 50, 850불에서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어닝 발표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발표가 이때가 1월 한 26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12월 말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850불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800에서 850불 사이를 좀 정말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보시되 이제 어닝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테슬라가 잘 오릅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때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식이 다 잘 올랐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한 이 선이 1000불입니다. 1000불. 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이러면 아주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 과정이 되풀이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또 850불을 찍으면 이게 이제 200일선의 연장선에 또 닿는 거거든요. 그럼 닿고 이렇게 200일선을 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지금부터 한 2개월간은 좀 재미없는 장이 펼쳐질 수 있다. 한 800에서 1000불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다 200일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때 이제 200일선을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급상승이 나왔죠. 그럼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200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뭐 연말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를린이랑 기가 베를린이랑 기가 오스틴이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 이제 내년 22년 중순이면 어느 정도 이제 램프업이 돼가지고 생산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한 3분기 실적 정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엄청 강력하게. 그럼 다시 한번 이러한 강력한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저 같이 길게 보고 투자를 같이 하자고요.
네, 어제 얘기를 되풀이하자면 우리의 태식이 태순이 우리의 테슬라 배우자죠. 변덕스럽습니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줘.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주식 천조가 시가총액 천조가 넘는 주식을 어떻게 저희가 좌지우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좋은 주식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맞춰주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900불 1차 지지, 800불 2차 지지, 800불 이하에서 엉덩이는 무겁게 버텨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나리오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보자면 게리 블랙이 얘기했죠. 여기 EPS, 포워드 EPS랑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 오늘은 더 벌어졌죠. 그죠? 930불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심하니까 포워드 EPS랑 자, 테슬라 주가랑 차이가 심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빨간색이 포워드 EPS고 하얀색이 테슬라 주가인데 차이가 심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심하니까 또 딛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테슬라 주식 강력한 장기 보유 마인드를 강조할 때 항상 쓰는 자료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만으로도 목표가가 최소 2,700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이 정말 많이 판매되었을 때 5,400불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2,700불은 테슬라가 1,000만 대는 판매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2030년에 1,000만 대, 100% 이거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1,000만 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비중의 거의 한 20% 이상의 마켓 셰어를 보이고 있죠. 1년에 차가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 20%만 마켓 셰어를 가져가도 최소한 2천만 대까지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대 판매했을 때도 5,400불이다. 제가 이렇게 시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SD 선반영 시 목표가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FSD가 지금 사고율이 2% 정도인데 0.2%로 줄이게 되면, 그리고 레벨 4나 5 수준의 자율주행을 성취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또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16,900불, 한 17,000불 수준이죠. 그래서 테슬라 시총이 1경 8천조 원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너무 방대 크다는 거죠. 자, 글로벌에는 15억 대의 차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5억 대의 차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15억 대의 차가 향후 한 20년 안에는 대부분 자율주행 차로 바뀐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15억 대 차량만 해도 총 시장 규모가 1,80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점유율을 33%만 가정했을 때도 한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600조 원의 수익을 1년에 얻을 수 있고 600조 원의 빅테크 기업 멀티플이 한 30배 정도 제가 받는다고 했죠. 애플이 이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조 곱하기 30배 하면은 1경 8천조 원이 나오고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한 1,000조 정도 되죠. 이때는 제가 이거를 산정했을 때는 9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조니까 18배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 EV 지금 침투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글로벌적으로는 10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무섭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펀더멘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4월달, 3, 4, 5월달에 이렇게 이 가격 약 600에서 700불 이하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잘 모으셨던 분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네, 테슬라 관련 뉴스 또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자고 나니 새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속 혁신 중에 있다는 거죠. 자, 일어나 보니 새 기능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모델 SX, 그러니까 좀 상위 모델이죠. 상위 모델을 찾으신데 Woke up and boom, active road noise reduction enabled.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you are a madman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고 일어나서 자동차에 들어가 보니까 액티브 로드 노이즈 리덕션 기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OT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새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테슬라 근데 모델 S랑 X 그러니까 상위 모델에만 들어갔다고 해요.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이번에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모델에는 이 기능이 자동차 시트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였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테스트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차에 OTA로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직접 이제 타봤는데 어, 그렇게 감지하기는 좀 힘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 가면 갈수록 뭐 더 좋아지겠죠. 어쨌든 내부 차량 모델 S랑 X의 내부 차량 앞좌석에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이즈를 뭐 흡수해 주든지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감지하기는 좀 힘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 뭐 멋지죠. 이런 기능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좀 재밌는 뉴스였고 또 다른 신기능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통계, 충전하는 통계를 테슬라 앱에 또 추가시킨다고 해요. 테슬라 앱을 통해서 집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쓰는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제 테슬라 앱을 구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차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차량을 어, 2021년 12월 동안 이렇게 267kWh를 사용했다는 거죠. 토탈 차지드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했다는 겁니다. 267kWh를. 근데 집에서는 충전을 안 하셨네요. 이분은 그 슈퍼차저에서 21% 충전을 했고, 자 다른 데서 79%를 충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날짜별로 보여준다. 그리고 총 얼마나 충전했는지 보여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에 뭐 테슬라 뭐 배터리 월이라고 하죠.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솔라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지붕까지 솔라 루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자기 집에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프리스라고 애널리스트 기관이 있죠.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는 아마존처럼 성장할 거라고 해요. 목표가는 1,400불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처럼 성장한다는 게 아마존이 책만 파는 게 끝이 아니었죠. 아마존이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테슬라가 크게 이렇게 넓게 사업을 확장해서 크게 발전한다는 뜻이죠. 이미 뭐 테슬라는 시총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아마존과 거의 비슷비슷한 시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앞서 있지만 거의 테슬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는 이미 테슬라가 제쳤죠, 그죠? 그 앞에 이제 아마존과 같은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이 남아 있죠. 어찌됐건 제플리스 애널리스트는 자 향후 1년 동안 테슬라 주가를 1,400달러로 예상을 하고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제작 방식, 설계 방법, 판매 방법,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딜러십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도 계속 AI 기술까지 발전시키고 있고 테슬라 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 보셨죠 위에서. 자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이거는 아마존과 유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뭐 이커머스를 혁신을 한 거죠,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서점에서 끝난 게 아니듯이 아마존이 테슬라도 전기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아마 뭐 2023년 말이나 되겠어요. 25,000불짜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 있죠. 아마 기가 상하이에서 먼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아마 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잡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 이 차가 있으면은 2030년에 2천만 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이 차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뭐 1,000만 대 정도 판매에 그칠 수도 있겠죠. 2030년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슬라 잘 알아봤고, 자,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2개월간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는 쉬운 게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야말로 정말 확신이 있고 좀 더 쉬운 투자입니다. 경기 민감주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없다.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없다. 이런 테슬라 같은 구조적 성장주 뭐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나 많이 성장할지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침이 있을 때 이렇게 주식을 모아 가시라. 이때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 3, 4, 5월 달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불금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